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오늘은 일단은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에서 과학자는 어떻게 추리할까요? 를 알아볼 거예요. 이번 시간이 끝나면 여러분은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할 수 있고 과학적인 추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을 거예요. 엉덩이 탐정이나 명탐정 코난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선생님,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엉덩이 탐정과 명탐정 코난은 둘 다 탐정이고 추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요. 네, 그래요. 전 박사님 이야기처럼 엉덩이 탐정도 명탐정 코난도 탐정입니다. 그리고 추리를 통해서 사건을 해결해요. 엉덩이 탐정이나 명탐정 코난과 같은 탐정처럼 과학자들도 관찰 결과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도 해요. 아, 그렇구나. 과학자들도 관찰 결과나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도 하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선생님 잠깐 따라와 볼래요? 네, 선생님. 와, 무슨 일일까? 이얍! 네. 어이. 선생님,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는 바로 어제 공룡들이 놀던 장소예요. 공룡들의 발자국이 많이 찍혀 있죠? 네, 선생님. 아, 이게 공룡 발자국이구나. 우리가 공룡 발자국을 한번 관찰해 볼 거예요. 두 박사님께서 공룡 발자국을 한번 관찰해 보세요. 네, 선생님. 서로 다른 모양의 크기의 발자국이 찍혀 있네. 아니, 두 발자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 한 발자국은 다른 발자국보다 큰데, 그리고 이 발자국은 간격이 일정하지가 않아. 여기에 다른 발자국이 있고, 이쪽으로 가면, 하나의 한 종류 발자국만 찍혀 있네. 우와, 그리고 여기는 되게 복잡하다. 우와, 선생님, 우리 발자국을 다 관찰했어요. 관찰을 잘 해보았나요? 네, 선생님. 관찰한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네, 선생님. 제가 이야기해 볼게요. 서로 다른 모양의 발자국이 찍혀 있으니까 서로 다른 종류의 공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발자국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걸 보니까 두 종류의 공룡이 걸어오다가 만난 것 같아요. 그리고 발자국이 한 쌍씩 찍혀 있으니까 두 공룡은 모두 두 발로 걷는 공룡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발자국이 복잡하게 찍혀 있는 걸로 봐서는 두 공룡이 한 곳에서 만나서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두 박사님이 아까 공룡 발자국을 관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잘 이야기해 주었네요. 과학책 19쪽을 눈으로 한번 읽어주세요. 네, 선생님. 전 박사님. 네. 무엇을 추리라고 하나요? 추리는 관찰 결과, 과거 경험,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것 등을 바탕으로 하여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요. 전 박사님이 이야기를 잘해 주었어요. 그러니까 관찰 결과, 과거 경험, 이미 알고 있는 것 등을 바탕으로 해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를 생각하는 걸 추리라고 해요. 아, 전 박사님 이야기 잘해 주었어요. 백 박사님? 네.
과학적인 추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탐구 대상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관찰해야 해요. 그리고 관찰한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과거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해요. 또 추리한 것이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해요. 이야, 백 박사님, 과학적인 추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설명해 주었는데요. 탐구 대상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과거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하고 추리한 것이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선생님. 이제 과학적인 추리 방법을 생각하면서 아까 했던 관찰 내용을 과학적인 추리인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래요? 네, 선생님. 그러니까 아까 발자국 크기, 발자국의 방향 등을 관찰해 추리하였으니까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리라고 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지만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추리했어도 과학적이지는 않아요. 발자국을 보고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를 정리한 것이니까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한 추리라고 하기는 어려워요. 그러니까 발자국을 보고 머릿속에 떠오른 이야기를 정리하였으나 그럴듯한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네, 그래요. 두 박사님의 이야기를 잘 들었는데요. 이제는 과학적인 추리가 되도록 우리가 관찰을 다시 하면서 아까 했던 말을 조금씩 바꿔보도록 합시다. 네, 선생님. 자, 관찰하러 다시 출발! 얍얍얍얍얍얍얍얍 또로롱. 아, 우리가 다시 왔어. 그래, 다시 왔어. 그러면 우리가 과학적으로 추리를 해야 하니까 탐구 대상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관찰하고 관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하고 추리한 것이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시 관찰해 봅시다. 네. 큰 발자국의 간격이 처음에는 좁다가 갑자기 넓어졌으니까 발이 큰 공룡이 천천히 걸어가다가 발이 작은 공룡을 발견하고 뛰어간 것 같습니다. 오, 그렇게 추리할 수 있겠군요. 그리고 아래쪽에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이렇게 복잡하게 찍혀 있으니까 이것을 통해서 발이 큰 공룡이 발이 작은 공룡을 잡아먹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추리할 수 있어요. 와, 그렇게 추리할 수 있군요. 그리고 여기에는 큰 발자국만 찍혀 있는 걸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발이 큰 공룡이 발이 작은 공룡을 입에 물고 간 것이라고 추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우리가 과학적인 추리를 했어요. 와, 뜨딩. 와, 여러분, 선생님이 멀리서 들었지만 누가 들어도 과학적인 추리라고 생각할 수 있었어요. 네, 선생님. 선생님이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종합해서 해볼게요. 큰 발자국 간격이 처음에는 좁다가 갑자기 넓어졌으니까 발이 큰 공룡이 천천히 걸어가다가 발이 작은 공룡을 발견하고 뛰어간 것 같다. 네, 선생님. 그리고 큰 발자국과 작은 발자국이 복잡하게 찍혀 있는 곳에서는 이를 통해서 발이 큰 공룡이
발이 작은 공룡을 잡아먹으려고 몸싸움을 벌였다고 추리할 수 있다. 네, 선생님.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저쪽에 아까 큰 발자국만 찍힌 것을 보니까 발이 큰 공룡이 발이 작은 공룡을 입에 물고 간 것이라고 추리했군요. 네, 선생님. 맞아요. 두 박사님의 과학적인 추리 정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우리가 알아본 내용을 바탕으로 과학적으로 추리하는 방법을 이야기해 볼까요? 백 박사님? 네! 과학적인 추리를 하려면 탐구 대상을 다양하고 정확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얍! 관찰한 것을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 과거 경험과 관련지어 생각해야 합니다. 얍! 추리한 것이 관찰 결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백 박사님께서 이번 시간에 공부한 내용을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추리하는 방법을 잘 이야기해 주었네요. 다음 시간에는 과학자는 어떻게 탐구할까요? 에서 과학자는 어떻게 의사소통할까요?를 알아보겠습니다. 네, 선생님. 다음에 만나요. 안녕.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